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2분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더욱더 문제는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다가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병증으로 뇌혈관이 막히면서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정말 당뇨에 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그 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 열어놨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많은 제보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당뇨에 관한 이야기, 인공초장기 치료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수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뇨 환자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늦추게 되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당뇨가 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해지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아까 이 당뇨병은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진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무기력이라든가 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다 이 에너지원이 포장이 빠져나니까 이제 가식하게 되죠. 에너지 부족 상태가 빠지니까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 목이 마르게 되고 또 경우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비만이 급격히 왔다가 나중에 체장이 망가지면 체장이 감소가 있게 되고 피부에 그 피부병도 많이 생기게 되고 시력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나빠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있을 적에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하면 유전적인 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아주 우울해지고 안 난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될 건데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면 환자들이 거기서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야 될 겁니다. 당뇨병은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당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 가지고 피 속으로 포장이 들어와서 포장이 우리 몸에 연료인데 연료가 피 속에 인슐린 작용해서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데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 피 속에 있던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이용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힘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살이 망가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포가 없어지니까 우리 각종의 합병증이 다 망가져서 오게 되는 거고 소변으로는 포도당이 많이 나가죠. 그 이유는 사용하는 포도당이 피 속에 높아져 고혈당이 되니까 고혈당이 되면은 소변으로 혈당치를 포당 빼내게 되죠. 그래서 소변 요당이 나오는 병이죠. 그래서 당뇨병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부족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췌장. 그걸 확실히 알아야만이 이제 치료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들어보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이 에너지화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고혈당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합병증은 혈액 속에 이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 충분히 공급 못해서 생기고 그 이유,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몸 살기가 많이 먹게 되니까 포도당은 피 속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결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8월 달에 보니까 벌써 나무가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는 파란데 아카시아 나무가 다 단풍이 다 들었어요. 노랗게. 저걸 갖다가 수목하는 사람들은 황화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건 에너지 부족이에요. 연료 부족. 즉 말하면 뿌리가 나빠서 뿌리로부터 에너지가 영양분이 안 올라와 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합병증이라는 것도 사람 몸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우리 세포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만 항암연사처럼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합병증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음식에 있어서는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 많은 분들이 혈액속의 당이 높아질까 봐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도 혈당을 정상 수치로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요. 그 환자들을 보니까 과학은 발달하는 것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혈당만 높은 건 당뇨병이라고 그랬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것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동화장의 감소고 동화장 인슐린 부족이고 췌장이 망가서 오는 거니까 그러면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면 되겠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서 한 55g 그러니까 달걀보다 작은 무게일 거고 스마트폰보다도 뭐 거의 비슷할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인슐린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피부에다가 꽂아가지고 들어가게 돼. 이거 수술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환자가 그냥 자기가 꽂으면 되고 빼면 되는 거죠. 그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36년 전부터 계속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의 원인인 췌장에서 인슐린 난 거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내 문제가 드러나죠. 잘 안 보여요. 이 원인은 뭐냐 하면은 눈에 있는 수정체의 굴절률 이상 때문에 그런 거죠. 망막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막 고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안경하고 굴절률을 교정해 보면 정상과 같이 살 수 있는 거 마찬가지죠. 당뇨병도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안 나오니까 췌장 인슐린 나오게 하는 기계를 인공췌장에 달게 되면은 이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 췌장도 우리 몸 일부니까 췌장도 회복해 가지고 인슐린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완전히 치료 안 나게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합병도 예방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당뇨가 찾아온다면? 네, 어서 오세요. 김사명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지만 당뇨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데요. 18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내가 당뇨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 소변 보면은 버금이 많이 나오고 소변 물방울이 그게 퇴배기는 거예요. 당뇨 같다. 약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찍어보니까 이제 당뇨라는 것이 나온 거죠. 당뇨 진단을 받고 얼마 전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네, 6가지까지 늘어났는데도 250에서 280을 그 아래로 떨어진 일이 거의 없어요. 의사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약으로는 당뇨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맞는 거고 막아주는 거고 약만 먹었는데 몸은 자꾸만 이제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약간 침침하고 적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벌써 한 반절 정도는 진행했다. 위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찰 때까지도 물을 마셔도 그렇게 먹어도 갈증은 계속 된 거죠. 손발이 저리고 엄지발가락 쪽이 마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굳는 것 같은 거 그렇게 그걸 느꼈는데 김사명 씨에게 닥쳐온 건강 적신호.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김사명 씨는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그 단지가 지금 이제 3주 됐어요. 벌써 달고 뭐 며칠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발가락이 이렇게 막 조이는 그 힘이 풀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 증거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졌고. 무엇보다 금세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혈당 수치.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고 있답니다. 이제 당뇨가 터지고 나니까 남자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남자로서 그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도 이렇게 상하고 그런데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이 펌프를 달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부인한테도 미안했었는데 좀 그 부담감을 좀 덜고 아무튼 참 너무 감사해요. 김사명 씨에게 다시 찾아온 활력. 그 환한 웃음만큼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 역시 인공초장기 치료를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공초장기 치료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피로하고 기력도 없다가 치료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혈당도 안정되고 힘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인공초장기 치료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전 치료 방법과 아주 차이가 나요. 환자들이 뭐 10년, 20년 고생해서도 안 낫는데, 혹은 초기 때 하면 완전 난율이 많아지고요. 그 옛날 치료 방법은 인슐린이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인슐린 주는데, 위에처럼 이 한 번 장시간 인슐린을 제대로 주게 돼. 그러면 하루 종일 인슐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상인의 인슐린은요, 식사 때마다 이렇게 크게 한 8배 차이가 나요. 안 먹을 때랑. 큰 차이가 6시간마다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줘야 되니까 패턴이 안 맞죠. 고혈당과 저혈당이 대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나올 때 적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당뇨병 때 맨 끝에처럼 인슐린 조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지 말자. 인슐린 주더라도 정상 인슐린 똑같은 방식으로 주자. 그래서 컴퓨터로 인슐린을 여러 번 나눠 가지고서 식사 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커브를 만들게 되겠죠. 네, 지금 인공초장기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초장기 치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이나 주사요법과는 어떤 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 치료 어저께도 환자였는데 먹는 약 하나를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계속 증가한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췌장 기능 회복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췌장 기능 인슐린 더 많이 나오는 게 다 하게 되니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췌장 기능 회복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서 학문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회복하니까 외부적 인슐린이 줄어들어서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빠진 사람들 많죠. 그러나 이제 이전 치료 방법에서는 이제 먹는 약 치료할 경우 보면요. 췌장 기능이 반 정도 있는데 그것이 100% 올라가야 되는데 먹는 약 먹으면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1년에 4% 망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자기 췌장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췌장을 자극하는 먹는 양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인슐린펌프는 인슐린도 약인데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회복하니까 먹는 약은 자기 이 약 때문에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니까 먹는 약을 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주사 먹을 적에는 같은 양을 같은 피부에다 같은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피 속에 나타나는 인슐린 양은 흡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피 속에 나타나니까 어때는 고혈당, 어때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몸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췌장의 치료계는 하루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3% 미만의 인슐린이 피에 들어간 것이 차이가 피 속에 3% 미만으로 흡수되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고혈당 저혈당 없어져서 훨씬 더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 학술대회에서 보고되고 있죠. 학문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당뇨를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합병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다 할 정도로 합병증은 무시무시한데요. 교수님, 우리 몸에 어디서 어떻게 합병증이 오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병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뇨병은 온몸의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 상태에 만든 거니까 온몸이 다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파괴되니까 온몸이 다 합병증 온다는 건 당연하겠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혈관이 망가 동맥경화 때문에 뇌졸중이 와서 팔다리 못 쓰게 뇌혈관 질환도 많이 오죠. 중풍이 많이 오게 되고 망막증이 오게 되죠.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시력이 이렇게 되는 실명하는 경우도 많고 잇몸 질환에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오는 거죠. 신경합병증으로 말초신경 장애가 와서 팔다리 쑤시고 잠에 못 자게 되고 그거는 결국 이제 족구병변도 오게 되죠. 다리에 관계가 없어지니까 또 이 다리에 혈관이 막히니까 또 이제 우리 이뮤니티 면역체 세계가 나빠지니까 한번 상처 나면 잘 곪아가지고 급격히 다 녹아내려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하고 발기부전도에 빠지게 되고요. 자율신경 장애처럼 성생활 못하게 되고 신장도 나빠서 혈액투석하게 되고 심장도 나빠서 협심증, 신경결정 와서 사망 원인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죠. 당뇨 환자를 보고 있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절단하게 되는 거죠, 다리를. 그래서 교통사고 때 다리 절단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애자가 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이제 나빠져 가지고 말이죠. 실명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호초성 장애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 때문에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 파괴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은 망막에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필름이 없어진 되는 거죠. 당뇨병에 이제 신장이 나빠져 혈액투석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혈액투석하다 이제 사망이 되는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잘 몰라가지고 알아야 났는데 그걸 예방할 수 방법을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10년, 20년 돼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올바른 치료 방법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환자의 권리는 병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치료 방법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합병증의 다양한 예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들어봤는데 인공췌장기 치료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720명씩 나눠가지고선 봤더니 같은 환자였는데 혈당치를 보니까 혈당치 자체가 왼쪽 거죠. 보면은 빨간 것이 인신펌프 치료인데 옛날 치료에 비해서 인신펌프 치료가 혈당치가 거의 정상화된 거 알 수 있어요. 식전 식후 2시간, 식전 식후 2시간 쭉 해서 보면 잠자기간.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는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는 똑같은 혈당치였는데 치료 방법을 인신펌프 바꾼 다음에 바꾼 사람은 720번 당에서 7% 떨어지고 한쪽 9% 유지됐습니다. 하나는 9%, 한 7% 유지 10년간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바르냐면요. 10년 후에 보니까 이 두 그룹에서 합병증 양을 봤어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둘러가 한쪽은 다른 한쪽은 인신펌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인신펌프 치료하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 신경합병증이 10년 후에 얼마나 줄었냐면 인신펌프 치료한 사람이 60%, 63%, 54%, 60% 줄어서 당뇨 치료로 방법을 바꾸면 합병이 예방할 수 있구나가 밝혀져서 전 세계 당뇨 환자들 걱정하는 의사들은 인신펌프 치료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나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한 궁금증 문자로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들 올라와 있는지 한 가지 살펴볼까요? 네, 뒷번호 7646님입니다. 30대 중반 신혼이고요. 임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혹시 임신 계획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서 임신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태아에게 영향은 없는 건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임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가 임신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 앞으로 태어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좀 조심스럽지만 또 예민하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해 치료 방법을 할 적에는 여자분이 당뇨병이면은 가임 여성이면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가 많죠. 임신 주사 맞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애가 선천성 기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당뇨 환자인 젊은 여자분이 결혼해서 하게 될 적에는 인신 펌프를 꼭 달라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선천성 기형도 없고 아기도 정상 분만하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를 보죠. 지금 여기 있는 환자도 보면은 어머니가 39살 때까지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하고 있어가지고선 혈당이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애기한테 태안 나쁘니까 임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신 펌프 달고 그래서 임신하고 싶어서 인신 펌프를 달아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10살 될 때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신펌프 달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애들 정상 분만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확실히 전 세계 학술지에서 밝혀진 거죠. 네, 이렇게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 치료 중에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의사항 혹은 부작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운동 정상은 똑같이 하면 정상은 똑같아졌으니까 음식도 무슨 소화 안 되는 거나
저 잡곡밥이나 그런 거 먹을 필요도 없고요. 정상 똑같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정상 똑같 안경 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식펌프 달려면은 아무래도 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1주나 2주 정도 인식펌프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그 간호사한테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운동도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피부 관리 같은 거 잘 하시고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바꿔오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오랫동안 꽂고 있으면은 약간 곪을 수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기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뭐 실제로 환자는 굉장히 도움받으면서 그 정도의 그 어려운 점은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 당뇨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식습관 유지하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스트레스 그때그때마다 푸시면서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